코스피가 3000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장 저항은 그 개별 종목들 저항보다 더 강력해요. 이때를 매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왜? 여기만 맞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동환 전문가입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죠. 오늘 할 건 뭐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그게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르던 간에 일단은 들어가는 타이밍이라든지 매도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줬는데 오늘도 차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는 저희가 종목별로 차트를 얘기해줬죠. 종목 차트 보는 법. 오늘은 시장 차트 보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시장에는 뭐 있는지 아시죠? 굵직한 것만 할게요. 코스피랑 코스닥 그 기준으로만 해드릴 거고 어렵진 않아요. 굉장히 쉽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정주행했던 분들은 굉장히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왜 쉽냐 하면은 우리가 종목 차트는 일단 이평선도 봐야 됐고 추세 저항 뭐 여러 가지 봐야 됐었잖아요. 추세선도 봐야 되고 이거는 저항과 지지만 보면 돼요. 간단하죠. 제가 이거를 원래는 2-3주 전부터 이걸 하려고 했어요. 코스피가 3000을 찍었을 때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하는 이유는 만약에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그냥 4000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거 할 필요도 없고. 일단 차트 제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세팅부터 자, 일단 대략적으로 그어놨는데 잘 보세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볼게요. 쭉 여기만 맞으면 똑같이 여기만 맞으면 이상하죠? 이거 저항이라고 우리 배웠죠? 여기만 맞으면은 주가가 잘 가다가 떨어져. 그쵸? 떨어지죠? 또 잘 가다가 여기만 맞으니까 또 여기 뚫지 못하고 또 떨어져. 시장 저항은 그 개별 종목들 있잖아요. 2000개 넘는 그 개별 종목들 저항보다 더 강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알면 내가 여기만 맞으면 떨어지는 걸 아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꾸로 가는 종목들이 있겠죠. 뭐 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종목을 매수에 참여를 해서 뭐 여기에 샀든 여기에 샀든 간에 이쯤에서 샀으면 뭐 길게 보유도 안 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겠죠. 이때를 매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왜? 여기만 맞으면 더 이상 안 올라가니까. 그쵸?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을 했을 텐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기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흥한 사람도 있고 여기서 망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과거에도 뭐 9.12 사태라든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든지 여러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폭락을 했거든요. 근데 폭락을 하다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온 적은 없어요. 최초죠. 이쯤에서 한번 조정을 주거든요.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온 걸로 끝나서 뭐 아니야 다를까 여기서 지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마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거는 저항이었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는 저항이에요. 저항을 뚫지 못한 거고 여기서부터는 저항을 뚫어버렸죠. 여기서부터는 뚫으니까 어떻게 돼요? 쭉 가죠. 여기 한 2450 정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저항을 맞았어요. 더 깊게 안 들어갈게요. 여기 저항을 맞은 이유는 이 뒤에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저항을 맞으니까 내려가 또. 그럼 이때도 우리가 매도로 활용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원래 이 구간도 뚫기가 힘든 구간이에요. 우리 박스피란 말도 있잖아요. 이걸 뚫어버렸네. 사실 이 위로는 저항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 한 번 있고. 그러니까 얘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주 세상 모르고. 여기서부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저항 같은 거를. 이제 저랑 같이 동행을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개인 방송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여기를 한 번에 강하게 뚫지 못하면은 조정이 올 건데 첫 번째 지지선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가 될 거다. 만약에 조정이 내려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한 번 들어갈 거다.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 지지선을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를 2800포인트까지 쉴 거다. 일단 1차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을 알면은 내가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을 들고 있더라도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아, 요 고점에서는 좀 매수를 쉬어야겠구나. 수익이 아무리 내가 잘났어도 그걸 팔아야지 내 돈인 거잖아요. 아, 여기서는 그래도 일부 현금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투자금이 1000만 원인데 아, 500은 현금으로 요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쌀 때 사면 되는 거예요.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지지선에서 지지가 나왔을 때 지지가 나와서 반등 나오잖아요. 장대 양봉 생기면서. 근데 이제 복잡하겠죠,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은. 근데 공짜로 어떻게 돈을 법니까? 아셔야 돼요. 이럴 때는 내가 1000만 원어치 갖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0은 현금화 시키셔야 돼요. 이때를 대비해서. 최악의 경우 이때까지도 대비를 해야 되고, 더 최악인 경우 여기까지 대비를 해야겠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저항 맞는 부분들, 아까 3번이나 때려 맞는 저항 부분들, 여기도 저항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저항을 뚫었을 때, 올라갈 때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잘 잡는지, 언제 매도하는지, 매도한 다음에 다시 매수는 언제 잡는지. 1차 매수겠죠, 1차. 자, 1000만 원에서 500을 현금화 했어요. 500만 원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럼 1차 매수 구간에서 500만 원 다 들어가요? 아니죠. 500에서도 절반만 들어가셔야 돼요. 왜? 여기까지 내일 꽂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지지가 나와서 반등이 나왔으니까 다행인데 안 그럴 수 있잖아요.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코스피 좀 알아봤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선 좀 그을게요. 일단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짧게 볼게요. 이 정도만 볼게요. 일단 1차 저항은 이거였던 거예요. 1차 저항은. 근데 코스피랑 틀리게 얘는 도전을 많이 못했어요. 이 저항을 뚫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죠. 하락을 하죠. 그리고 제가 이 선을 그은 이유가, 이 뒤로 넘어가면은 이 부분이 지지선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건 저항, 이 부분이 지지선이었는데 언제 기준으로? 이 날짜 기준으로 19년 한 5월 기준으로 여기가 저항선이고 여기가 지지선이었단 말이에요. 저항을 맞으니까 떨어져. 근데 무슨 사태가 발생했냐면은 이 지지선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때 장대 음봉이 생겨요.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어디까지 내리꽂냐면은, 이때 뭐 코로나 그때도 아닙니다. 8월에 여기까지. 내가 저항과 지지만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은 지지선 이탈했네?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매수도 안 하고 갖고 있는 종목도 손절하는 거예요. 이때는 야, 급한 불은 피하자. 이거 무서운데? 이 경고했던 지지선을 야, 이걸 깨버려? 또 나오는 겁니다. 나오면 어떤 피해가 없냐 하면은, 이 700포인트에서 이 5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시장이 200포인트가 빠지는데 이 고통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언제 매수에 참여하느냐? 이때? 말도 안 되죠. 쉬어야 돼요. 그냥 쉬어야 돼요. 계속 쉬어야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단기로 좀 잘라 먹거나, 내가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종목인데 시장이 폭락했기 때문에 떨어진 종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느냐. 지루하잖아요. 이때 굉장히 지루한 구간에 분할로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근데 또 사다 보면은 중간에 또 반등이 나와. 그럼 그때 그냥 잘라 먹고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내가 이야, 시장이 여기까지 떨어졌네, 이거 저점이야 그러면서 덜컥 1000만 원 다 들어갔다, 난리 나는 거죠. 그때는 이게 이렇게 다행히 반등이 나왔지만 이렇게 내리꽂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것 때문에 항상 차트가, 이거는 진짜 뭐라 그러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코스피랑 똑같아요. 올라오는 게 V자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냥 이렇게. 차트쟁이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좀 조정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또 조정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도 가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차트. 왜냐면 이렇게 많이 내리꽂았으니까. 근데 이번에 변수가 뭐였냐면은, 다들 아시죠? 저희가 이 방송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주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동학개미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저는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다행히 이제 종목을 우리는 저점에 좋은 걸 좀 많이 샀기 때문에 다행이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무서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때는 약간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버벅거렸어요. 이 구간에서는. 제가 원리 설명을 다시 해드릴게요. 이 1차 이 저항을 뚫으면은, 요거는 여기서 뚫었죠. 뚫으면은 요거는 지지선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윗부분 그대로 저항. 근데 이 저항을 뚫었어, 또 여기서. 그쵸? 그럼 이 선이 또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뚫으면은 지지선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내리꽂았어, 그럼 이건 다시 지지선이 아닌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 선들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러분의 차트에도 이 선을 그어 놓으세요. 그어 놓으시고,
이게 그어 놓으면 저장이 됩니다. 한번 쫙 그어 놓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는 내려봤는데 지지선을 여기까지 신경을 안 썼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래서 코스닥 종목은 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렸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요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제가 뭐 차트 공부해라 뭐해라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종목에 내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현금이 최소한 50% 절반은 갖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문의 들어오고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거의 몰빵 하셨더라고요. 한 종목이 됐건 10종목이 됐건 종목에 돈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걸 보신다면 뭘 하시냐면은, 제가 다 일일이 코칭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지금 내가 만약에 종목이 5개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수익 중인 것도 많이 있겠죠. 지금 뭘 하냐면은, 조금 내 고간을 좀 비워놔라, 종목을 조금이라도 정리를 좀 해놔라, 수익 본 게 있으면은 좀 정리를 해놓고, 그렇다고 막 상승하는 섹터, 막 잘 가고 있는 거 자르라는 게 아니에요. 정리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현금 꼭 마련해 두십시오. 언제 여기까지 내릴 곳일지 몰라요. 언제 여기까지 올지 몰라요, 사실. 얘가 1000을 가건 뭐 1200을 가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요래놓고 또 그냥 가면 제가 좀 창피하겠지만, 여기서는 투자금을 조금 줄여놔라,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지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제가 왜 물타기를 안 하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는 물타기하고 불타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고, 요걸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기도 하니까, 요즘에 좀 시장 이래가지고 좀 힘이 드시려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으셨으려나 모르겠는데,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